Hello guys! 영어 왕초보들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스피킹 코치 성지원입니다. 오늘은 10주 완성 영어 행 만들기 Day 7 7번째 날입니다. 평소문 현재, 과거, 미래, 의문문 일반, 과거로 나누어서 5개의 문장을 저와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started! 31번 문장, 평소문 현재, 그 사람은 SNS에 너무 꽂혀 있어요. 이 문장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주인공부터 찾아주면 되겠죠? 주인공이 누구죠? 네, 그 사람이라고 했는데 남자라고 가정해 본다면 he가 나와주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남자가 뭘 한다고 했죠? SNS에 꽂혀 있다고 했죠? 네, 어딘가에 꽂혀 있다는 거는 어떤 것에 사로잡혀 있고 그것만 생각한다 라고 봐주면 되는데 이럴 때 사용해 줄 수 있는 표현이 be obsessed with, 네, be obsessed with 이 표현입니다. 이 비동사는 he를 만나서 is로 변해주게 되니까 he is obsessed with 라고 한다면 그는 너무 꽂혀 있어요. 너무 사로잡혀 있어요. 무언가에. 이런 말을 해줄 수 있겠죠. 자, 이제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만 말해주면 되겠죠. 여기서는 SNS에 꽂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SNS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social media라고 표현해줍니다. social media. 관사는 따로 붙여주지 않을 건데요. 이 소셜미디어, SNS 자체는 한 개, 두 개 셀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굳이 붙여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He is obsessed with social media 이러면 그 사람은요 SNS에 꽂혀 있어요 라는 말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만 추가해 볼게요. 그냥 꽂혀 있다가 아니고 너무 꽂혀 있어요 라고 강조를 해준다면 is 다음에 to, to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여기다 강세를 주면서 He is too obsessed with social media 라고 한다면 그 남자는요 SNS에 너무 꽂혀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느낌 이해하시겠나요? 네, 그러면 원어민 목소리 듣고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He is too obsessed with social media. He is too obsessed with social media. 내 동생이 혹은 내 남자친구가 하루 종일 SNS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네, 그 감정을 그대로 살려주시면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그 남자는요, SNS에 너무 꽂혀 있어요. 뭐라고 하면 되죠? He is too obsessed with social media. 네, 그 느낌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면 이 문장이 내 걸로 흡수되는데 훨씬 더 빠르고 오래 갈 겁니다. 네, 그러면 이 31번 문장 다 끝내봤고요. 32번 문장, 평소문 과거, 애들이 서로 쿠션을 던지더라고요. 이 문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쿠션을 던지면서 노는 모습 상상되지 않으신가요? 아, 네. 그 모습 생각하면서 이 문장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인공이 누구죠? 네, 주인공은 애들입니다. 한 명의 아이를 의미하는 영어 표현은 child고요. 아이들이 여러 명이 되면 아이들이 되죠. 그럴 때는 children, 네, children이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모양이 좀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서로가 아는 그 애들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그냥 children이 아니고 the children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그 아이들이니까 the children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애들이 뭘 한다고 하고 있어요? 애들이 쿠션을 던진다란 말하고 있죠. 이렇게 던지다라고 할 때는 throw, T-H-R-O-W, throw는 말을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던지다가 아니고 던지더라고요 라고 과거 한순간에 던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모양이 바뀌어줘야 되는데요. throw는 중간에 R-O-W가 아니고 R-E-W라고 해서 threw 이런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던졌다라는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뭘 던진지 한번 설명해 줄게요. 여기서는 쿠션을 던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쿠션을 의미한 영어 표현은 pillow. 그런데 그 아이들이 던진 거니까 한 개가 아니겠죠? 여러 개라고 가정해 본다면 뒤에 s를 붙여서 pillows라고 얘기해 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던졌다라는 표현을 첨가해 볼 건데 서로라는 말은 each other. 그런데 서로에게 콕 찝는 느낌인 at을 앞에 붙여서 at each other. 네, 이렇게 많이 사용됩니다. 자, 완성된 문장 해볼까요? 그 애들이 던졌어요. 쿠션들을 누구에게? 서로에게요. 이런 느낌으로 말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The children threw pillows at each other.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원어민 목소리 듣고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할게요. The children threw pillows at each other. The children threw pillows at each other. 집에 있는데 아이들이 시끄럽게 쿠션을 던지면서 노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저걸 언제 다 치우나 걱정되지 않으세요? 딱 그 느낌을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문장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애들이요 서로 쿠션을 던지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되죠? The children threw pillows at each other. 다시 한번 The children threw pillows at each other. 네, 이렇게 표현해주면 됩니다. 감정 담아주시는 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32번 문장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33번 문장 평소문 미래 그쪽 팬티 스타킹이 찢어질 거예요. 라는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장은 주인공이 그쪽 팬티 스타킹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 주로 나왔었죠. 네, 이런 문장은 우리가 8번 모든 간식은 서비스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해서 한번 다뤄봤는데요. 어떤 동작을 하는 대상이 아니고 당하는 대상의 입장에서 얘기할 때는 우리가 수동태 개념을 사용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문장도 그 개념을 사용해서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문장의 주인공이 누구죠? 네, 그쪽 팬티 스타킹입니다. 그쪽 팬티 스타킹이란 거는 당신의 팬티 스타킹이라는 말로 말해줄 수 있으니까 your pantyhose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팬티 스타킹은 보통 영어로 pantyhose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그 팬티 스타킹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네, 찢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찢다, 뭔가를 찢는다 라고 할 때는 우리가 RIP, rip 라는 말을 사용해 줄 수 있는데요. 팬티 스타킹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언가에 의해서 찢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동태 개념 be 플러스 pp 형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be ripped 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죠? 팬티 스타킹 스스로가 찢어지는 게 아니고 나뭇가지에 걸리거나 어떤 뾰족한 것에 걸려서 찢어진다 라는 느낌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팬티 스타킹이 찢어졌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찢어질 거예요 라고 미래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럴 땐 예정이나 징조 없이 뭐뭐 할 거야, 뭐뭐일 거야 라는 느낌을 주는 will을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팬티 스타킹이 찢어질 거예요 라는 말은 Your pantyhose will be ripped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는 거죠. 원어민 목소리 듣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Your pantyhose will be ripped. Your pantyhose will be ripped. 네, 친구의 팬티 스타킹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조금 찢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팬티 스타킹 찢어질 거예요. 이런 말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말하면 될까요? 네, 머릿속에 상상을 하고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r pantyhose will be ripped. 다시 한번 해볼게요. Your pantyhose will be ripped. 네, 이렇게 말해주시면 됩니다. 자, 33번 문장 완료했고요. 이제 34번 문장, 의문문 일반. 에어컨 약하게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문장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문장은 상대방에게 뭐뭐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라고 공손하게 부탁하고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뭘 사용해 줄 수 있다고 했죠? 네, could you? 라는 말을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해주실 수 있으세요? 라는 느낌을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 에어컨을 약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죠. 무언가를 약하게 하는 거, 낮추거나 내린다고 할 때는 우리가 lower 이라는 말을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could you lower 하면 좀 낮춰줄 수 있으세요? 라는 말을 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무엇을 낮추면 되는지를 얘기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에어컨을 약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죠. 에어컨이라는 말은 우리가 air conditioner 이라고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에어컨이 영어 같지만 사실은 이거는 이제 외래어고 사실은 air conditioner 이라고 표현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서로가 아는 그 특정한 그 에어컨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앞에 너를 붙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could you lower the air conditioner 하면 에어컨 좀 약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문장을 전달하게 됩니다. 네. 어느 정도 우리가 배웠던 게 반복되고 있으니까 그거를 한 번 더 다지고 두 번, 세 번 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어느새 내 문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원어민 목소리 듣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Could you lower the air conditioner?
Could you lower the air conditioner? 식당에서 나한테만 에어컨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바람을 좀 약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드시죠? 그럴 때 이제 에어컨 옆에 앉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식당 주인에게 이렇게 공손하게 부탁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 약하게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죠? Could you lower the air conditioner? 다시 한번 해볼게요. Could you lower the air conditioner? 이렇게 34번 문장 완료해봤고요. 35번 의문문 과거 그 남자가 진짜로 그 슈팅을 막았어요? 이 문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은 뭐뭐 하셨나요? 라고 물어보는 문장이죠. 네, 이 문장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이 누구죠? 그 남자죠. 그 남자는 he. 그리고 슈팅을 막았냐고 물어보고 있죠. 그렇게 막았다, 슛을 막다라고 얘기할 때는 save란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축구를 하다가 키퍼가 정말 멋있는 선방을 하면 슈퍼 세이브라고 하죠. 네, 거기서 세이브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he save 하면 그는 막다라는 건데 막았어요 라고 과거에 무엇을 했냐고 물어볼 때 뭘 붙여줄 수 있다고 했죠? 네, did를 맨 앞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did you save 라고 한다면 그 남자가 막았나요? 라고 말해줄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제 무엇을 막았는지만 설명해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진짜로 그 슈팅을 막았는지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라는 말에 너를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슈팅이란 말은 우리가 shoot라고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the shoot라고 한다면 그 슈팅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진짜로 정말 막았어요 라고 표현해주고 싶을 때는 동사 save 앞에 really라는 말을 붙여주면 자연스럽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진짜로 그 슈팅 막았어요? 라고 할 때는 Did he really save the shoot?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원어민 목소리 듣고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Did he really save the shoot? Did he really save the shoot? 어떤 남자가 정말 멋있는 선방을 했다고 막 친구들끼리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떤 한 친구가 야, 진짜 그 남자가 그 슈팅 막았어?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 남자가 진짜로 그 슈팅을 막았다고요? 뭐라고 하면 되죠? Did he really save the shoot? 다시 한번 뭐라고 한다고요? Did he really save the shoot?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31번부터 35번까지 5개의 문장을 만들어 봤는데요. 처음 보는 개념도 있고 또 구조상으로 약간 비슷하게 우리가 전에 한번 해봤던 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요. 마음 편안하게 천천히 말해보시면 지금은 35번이지만 70번, 100번 지나가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워질 수 있을 겁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